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개 신도시들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일개 신도시 하면 지금 막 울분을 터트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도 약간 기대에 차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개 신도시는 장기전이다. 빨리빨리 끝날 사업이 아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장기전으로 봤을 때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지역임은 확실하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일개 신도시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주축이 되는 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뭔가 가시화 돼가지고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바람만 제대로 타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개 신도시가 갑자기 또 가격이 쫙 가다가 요새 뭐 마스터 플랜 자체를 24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가격이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일개 신도시는 앞으로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테마다. 약간 주식으로 생각하면 테마주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테마주가 실제로 실현이 되냐 안 되냐는 10년 후, 20년 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개 신도시를 그러면 테마주니까, 주식의 테마주는 위험한 거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을 타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바람에 따라서 한 번씩 이슈가 될 때마다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는 챙기고, 만약에 하락장이 깊어지면 재건축 시장은 그 하락의 깊이 폭이 워낙 커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랑 시장 참여도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장기전이다. 대신에 바람 타는 투자를 해서 하락장이 오기 전에 치고 빠지고 해서 내가 가져가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람을 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타야 되냐, 그리고 이전에 일개 신도시가 이전에는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랑 좋았을 때랑 어땠었냐를 통해서, 만약에 분당이면 분당, 안양이면 안양, 뭐 일산이면 일산, 뭐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바라보는 게 좋을까를 이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랑 최근에 시장이 좋았을 때, 그리고 최근에 다시 안 좋아질 때, 요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개 신도시가 19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거의 입주를 해서 이제 채워졌는데,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분당은 사실은 이제 신도시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시범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겠다, 야심차게 준비한 도시죠. 그래서 정말 비싼 도시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 거기에 정말 복숭아밭이랑 무슨 밭뷰로 있었던 지역을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안양 편정 학군으로 유명한, 그리고 일산 서구, 후레기님이 좋아하는 일산. 근데 요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덜 힘든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동은 저의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시작해서 낙찰을 받았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개 신도시 중에서 부천이 그나마 저는 좀 익숙한 지역이어가지고 부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내용도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포 3번인데, 사실 군포가 가장 일개 신도시 중에서는 평당가 상승이라던가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가 있겠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고, 얘네들이 사실은 분당, 안양, 일산, 서구, 부천, 군포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일기 신도시의 순서라고 해야 되나? 성적을 매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가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일산, 서구는 평당가가 지금 가장 막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슬프다. 후레기님이 좋아하는 일산이 막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입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산이 가장 처지는 지역이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군포 3번이 가장 서울에서 멀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부 쪽으로 해서 보면 일산은 약간 은평구 옆에 있어가지고 서울 옆에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은 그나마 광명 옆으로 해가지고 1호선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군포는 조금 멀다라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 보면 서울 쪽에서 가장 먼 지역이 사실 3번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왠지 부천 3번이 직접 가보시면, 또 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부천 3번이 녹지도 조금 떨어져요. 특히 부천은 녹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녹지가 적절히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학군이라던가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들이 사실 분당, 안양, 일산인데 그거에 비해 일산은 지금 평당가가 제일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우리가 뭐 버블 세븐이다라고 하면서 막 서울 수도권이 막 올라갈 때 일산도 같이 막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강남이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한다면 일산은 2배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강남의 상승이 부럽지 않다라고 했던 지역이 일산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갔었는데 리먼이 터지고 나서 2009년에 리먼 사태가 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가격이 하락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많이 올라간 애들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일산은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녹지라던가 그리고 정말 지금은 뭐 강교호수공원이다 뭐 한강이다 뭐 이런 호수공원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일산 호수공원 하면 정말 유니크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일산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일산을 또 받쳐줄 만한 호재가 계속 나와주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애들은 교통 편의성이라던가 다른 개발 호재들이 있었는데 일산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락의 폭이 길고 다른 애보다 또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위의 평당가를 자랑하는 애가 막내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안에 한 번의 하락을 맞고 두 번의 하락을 맞는 요 과정 안에서 다 포함이 된다. 일산을 예로 들어서 평당가 하나만 얘기하면 일산이 2009년 7월에 1,059만 원으로 평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락 두 번 맞으니까 2012년 8월에는 평당가가 849만 원. 평당가 1,000도 안 되고 800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락폭이 얼마예요? 210이 되거든요. 분당은 2009년 7월의 평당가랑 2012년 8월의 평당가 차이가 209만 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분당은 평당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일산이 빠졌다는 건 이 평당가가 막내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 하락률이 훨씬 큰 거죠. 그죠? 다른 데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고 지금 부천이나 군포는 어때요? 중동 신도시랑 3번을 포함하고 있는 부천이나 군포는 30만 원, 7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일산은 210만 원이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 쭉 막내로 이어져 오고 있다. 심지어 2015년 8월, 2018년 3월 두 번의 상승장을 맞고 나서도 결과를 까보면 아직도 평당가가 5위라는 순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2012년 8월과 2018년 3월에는 이 사이의 상승분을 놓고 보면 분당은 209만 원 하락했었는데 오히려 2012년부터 18년 6년 동안 정도에서는 906만 원 평당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안양 평촌이 536만 원, 일산 서구는 247만 원, 부천은 245만 원, 군포는 253만 원으로 여기서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일산이 유독 상승세가 약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호재가 연이어 있지 않았다. 왜냐면 부천은 2012년도에 7호선이 개통했어요. 인천 7호선이 개통해서 1호선 밑으로 7호선, 중동신도시를 통과하는 7호선이 개통됐었는데도 이때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평당가가 1,000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뒤늦게 7호선 개통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평당가 1,000을 넘기면서 올라가서 245가 올라간 건데 지금 떨어진 폭에 비해서 올라간 폭이 더 높죠. 부천은. 근데 일산은 어때요? 떨어진 폭이 210인데 올라간 게 247이니까 이전에 떨어진 걸 회복하는 정도 수준밖에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분당은 뭐 200과 900이니까 700만 원 정도의 평당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분당이 집을 여태까지나 주구장창 갖고 있기만 했어도 꽤 상승폭이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21년 10월에 전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2022년 9월까지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럼 하락폭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분당은 평당가 30만 원이 하락했고요.
안양은 142만 원, 군포는 77만 원, 부천은 55만 원, 일산 서구는 3만 원. 아, 일산 화이팅. 드디어 일산이 힘을 내고 있어요. 근데 안양이 지금 142만 원 떨어진 게 눈에 확 띄지 않나요? 네. 게다가 1년 만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일산 서구만 왜 3만 원 빠졌을까? 왜 안양만 142만 원을 빠졌을까? 다른 애들은 그냥 100 밑으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움직이는 출렁이미 정도만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네 둘만 특징적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외에 나타나는 모습들에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라이님이 뭐 일산은 요새 분위기 안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년 10월 이후로 사람들이 소액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기 신도시는 일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밖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하락폭은 실제적으로 가보면 많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만 원 정도만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3위에 입지적으로는 아직도 3위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평단가 자체는 지금 가장 마지막 순위를 장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입지에 비해 평단가가 상당히 초라하거든요. 학군이라던가 거주 만족도라던가 주변의 인프라라던가 사실 일산이 밀리지 않아요. 근데 부천이나 군포는 지금 평단가 2천만 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일산 서구는 아직도 1,800만 원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얘는 저평가되어 있다. 일기 신도시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일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3만 원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 거고, 안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급 물량이 좀 많았어요. 21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은 3,000에서 4,000 세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이때는 거의 1만 세대에 가까운 1만 세대가 넘는 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양은 사실 142만 원의 평당가가 하락했지만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떠오르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가격이 제일 많이 하락했잖아요. 반문하시게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거품이 많이 그동안에 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부동산 시장이 그냥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고 한다면 거품이 꼈으니까 그냥 패스하세요 라고 할 텐데 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공급 물량이라는. 제가 노출된 저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출된 저력이 뭐가 있냐면 인덕원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잖아요. 거기에 동탄 인덕원선이랑 월곡판교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미 호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많이 오른 애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142만 원. 그리고 노출된 저력이라고 말씀드린 게 노출된 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전 노출된 저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만약에 월곡판교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안양이랑 판교랑 세종과장 차이밖에 안 나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고소득자들이 학군을 따라서 내가 좋은 입지에 거주 만족도가 높은 데서 거주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분당에서 판교에서 살기에는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고 할지라도 막 사회 초년생이 막 9억, 10억짜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체 주거지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충분히 안양이 메리트 있게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양 사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저점의 시그널이 나타나면 사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분양하거나 이런 물량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안양을 볼 때 준신축 위주로밖에 준신축이나 구축을 위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점의 시그널에 들어와 있는 이 구간에서 사셔야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가격의 하락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반등을 하는 시점도 짧고 그 떨어지는 폭도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기 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1기 신도시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는 사실 안양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양이 저점의 시그널을 찍고 간다고 하면 향후 회복하는 회복세에 있는 수익만 챙겨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1기 신도시 보실 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장기전이다, 바람을 타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마스터 플랜이 24년에 지금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막 실망 매물이 나오네 어쩌네 하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이랑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든 계획을 빨리 땡겨보겠다 해서 막 1기 신도시 관련 이슈가 뉴스에 등장하거나, 뭔가 1기 신도시가 잘 나가는, 특히나 지금 통합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 쪽으로 진행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중에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온 애들이 빵빵 하나씩 터져준다 라고 하면 그런 애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1기 신도시를 띄워줄 거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날아가는 바람을 챙겨서 이거를 수익을 챙기고,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장이 오기 전에 내가 발을 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0년에서 20년 동안 정말 깊은 하락장이 한 번도 안 올 거냐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특히 부동산 심리가 많이 꺾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골이 깊어지는 시기가 한 번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발을 뺐다가 다시 그 골이 끝나면 또 저점의 시그널을 확인하고 다시 진입하는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이 오랫동안 묶이지 않으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경매로 투자를 시작했을 때 1기 신도시 중에 이제 부천이 좀 친숙한 동네여가지고 부천에 먼저 중동신도시에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네. 부천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부천 시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입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 시청을 기준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이 아랫 동네는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제 중소형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지역은 이제 민간이 지었고 이제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대형 평형 2015년에서 제가 16년 사이에 처음 이 경매에 낙찰을 받았었는데, 예. 이 시기에는 2012년에서부터 이미 회복세를 거쳐서 온 시기라서 소형 평형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미 상승세를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중대형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37평 중대형을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폐차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3억 5,500만 원을 쓰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침에 경매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한 거예요. 다들 내 물건에 입찰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2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3억 5,700만 원의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2등이 저보다 2,600만 원을 덜 썼더라고요. 3억 3천 정도? 네네네. 3억 3,100만 원 정도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고가 낙찰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 낙찰가를 부르고 2등 낙찰가를 부르니까 그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봤었어요. 이런 표정으로. 실수했다. 저렇게 고가 낙찰을 어떻게 2등이랑 2,600만 원 차이가 260도 아니고 2,600만 원 차이가 나라고 하면서 다들 저를 쳐다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초보여가지고 나 잘못 받았나? 고가 낙찰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걱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잠을 못 잤었는데, 시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세에 맞게 낙찰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세가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받은 거죠. 기존에 2,600만 원 차이 나게 받은 이 사람은 전세가에 가깝게, 그거보다 더 낮게 낙찰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3억 5,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3억 5천에 전세를 놔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전 갭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700만 원 차이로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긴 했어요. 물론 200만 원 아침에 급히 쓴 후에 조금 뼈 아프긴 한데 굳이 안 써도 낙찰 받는 건데 더 쓴 거죠. 700만 원에
투자를 하게 된 거고 1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오히려 500만 원을 더 높여서 1년 만에 또 500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게 돼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제가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이거를 이어서 간 상황이 된 거고 이거를 나중에 얘네가 나가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4억에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회수한 2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4억이라고 하면 거의 4,3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00만 원, 200만 원의 실투금을 가지고 4,3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 거의 500%에 가깝게 수익을 낸 상황이어가지고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고가 낙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투자는 아니다. 내가 투자 계획대로 한 거라고 하면 괜찮다. 다만 내가 여기 일기 신도시 투자한 거에 뼈 아픈 건 2년 만에 매도를 했다라는 거다. 굳이 내가 사고팔고를 하지 않아도 계속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 사옥이 지금 7, 8억을 넘어서 지금 조금 조정이 돼서 6억 후반에서 7억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의 가격이 2배 됐거든요. 내가 너무 앞서서 매도를 한 게 단타를 한 게 너무 아쉽다. 그럼 저 당시에는 그래도 판단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그렇죠. 왜냐면 자금 운용상 회전이 있어야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자산을 굴려서 회전을 통해서 자산을 빨리 굴려야지 자산이 빠르게 상승한다라는 초보자의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있었을 텐데 약간 시야가 너무 좁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타, 빠르게 하는 것만이 수익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은 아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비단 부천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분당 또한 그렇거든요. 분당도 2015년에 16년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 3,000갭, 5,000갭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금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분당은 짱짱하게 그래도 30만 원 정도밖에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누가 첫 테이프를 끄냐가 저는 사실 되게 두고두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소식들을 들어보면 리모델링이 확실히 속도가 빠르긴 하더라고요. 지금 사업시행인가 받아가지고 그 이유를 내다보고 있는 단지들이 몇몇 개가 여기 도시 안에 있는데 걔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사람들이 더 바꿔서 진행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가서 또 재건축 안에서도 첫 모델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단지를 투자하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던가 길게 가져가는 시기를 가늠하셔가지고 앞으로 일기 신도시 테마 놓치지 마시고 바람 타는 투자로 수익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